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어제하고 그저께 이제 음봉이 나왔고요. 어제 이제 하락을 했지만, 오늘은 또 좀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1.12%, 그리고 코스닥은 0.45%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시장은, 지금 이제 시장이 위치를 딱 보면은요, 12월 3일,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때까지 딱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까지 일단 반등은 나왔는데, 그래, 지난 이제, 여기가, 결국에는 여기가 이제 비상계엄 때문에 흔들렸던 구간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딱 떼어내고 보게 되면은 일단 12월 3일까지 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건데요, 이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끌어올려진 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 그런 데 대한 것들 이제 매물도 소화를 하면서 또 FOMC도 있으니까 위쪽으로 쭉쭉 뻗기보다는 지금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2,680억 샀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침에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듯 싶었는데, 그래도 매도를 줄이면서 200억대에서 마감이 됐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매수가 들어왔어요. 쭉 들어와서 조금 빠지면서 마감은 되긴 했지만 어쨌든 3,300억 매수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와 선물 쪽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조금 반등을 좀 나오게 해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 부분에서부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FOMC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마감이 되고 또 그 FOMC에 이제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등은 나왔는데 이제 그 비상계엄 때문에 흔들렸던 부분들에 대한 반등은 나와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소화를 했지만 이제 여기부터 더 가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뭔가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아무래도 이제 FOMC가 변수가 될 것 같고, 우리 시장이 사실 12월 3일 날, 이 12월 3일 날 상당히 괜찮았었어요. 그 21선도 돌파를 했었고 수급도 붙었었거든요. 근데 이때 변수가 생기면서 내려갔다가 왔는데, 이 부분에서부터가 이제 관건인데, 아무래도 이제 FOMC에서 이번 FOMC의 금리 인하 전망은 거의 90%가 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이제 선물 시장에서 끝난 걸 잠깐 좀 보여드리면요. 금리 인하 전망이 어제 같은 경우에 95.4%로 선물 시장에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금리 결정이 있을 텐데, 인하를 한 번 더 할 거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이 90%가 넘게 돼 있고요. 아마도 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만약 취임하게 되면은, 뭔가 좀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강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금리를 그때 인상을 하려면은 지금 금리를 선제적으로 좀 한 번 정도는 내려놔야지, 그래야지 금리 인상의 여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연준 입장에서. 그래서 한 번은 이번에는 내려올 수가 있다, 금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시장에서의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도의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럼 시장에서 바라보는 내년도 금리 인하 전망은 내년도 2025년도 12월 달, 내년 말에 제일 지금 확률적으로 높게 바라보는 쪽은 2번 더 내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3.75에서 4.0, 최고 4.0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기대하는 바예요, 내년도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지난 9월 달에 점도표가 마지막으로 찍혔죠.
점도표를 보게 되면 내년도에 얼마를 지금 연준 위원들은 찍어놨느냐면은 3.25에서 3.5.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보다 연준 위원들이 전망하는 게 금리가 더 낮아요. 내년도 말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연준 위원들이 더 많이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기대보다 그러니까 시장보다도 지금 연준 쪽이 뭔가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할 거다. 그러니까 시장의 금리 예상하는 금리가 더 높아요.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시장이 예상이 저 정도 기대치가 저 정도밖에 안 된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민감도가 떨어져 있었죠. 적어도 연준보다는 시장 기대치가 더 낮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번에 오늘 밤에 요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점도표가. 그래가지고 연준에서 기대하는 게 내년도에 금리, 내년 말에 금리가 뭐 한 단계만 더 올라가도 시장 기대와 연준의 기대가 같아져 버리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시장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가뜩이나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잠깐 보면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나스닥은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조금 울고 싶은 상태예요. 좀 조정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자리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한번 조정이 좀 들어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번에 금리 인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년도에 대한 점도표 요게 이제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낙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오늘만 본다면 우리 시장을 보면은 외국인도 들어와주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일단 확인 좀 해봐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제 뭐 우리 시장이야 뭐 이제 마감이 됐고 이제 미국 시장만 남았기 때문에 내일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마감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정치인 테마들 아직도 움직이곤 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한 일주일 전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분위기고 그러면서 트럼프 트레이딩이 오히려 지금은 다시 또 이제 좀 떠오르는 이제 분위기죠. 그동안에 이제 탄핵 정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정치인 테마, 뭐 정책, 뭐 출산 테마 이런 것들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보다도 또다시 이제 트럼프 테마들이 아직까지 취임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관련 테마들 또 앨런 머스크 관련 테마들 뭐 같은 거죠. 그쪽들이 트레이딩이 또 재부각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연말에 이제 뭐 배당 뭐 이런 것들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은요, 일단 연결 선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지붕이 형성이 돼 있죠. 이 지붕을 넘느냐 마느냐, 이걸 타넘을 수 있느냐 마느냐에 대한 기로점에 와 있죠, 지금.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물이 위쪽으로 한 차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밑으로 빠질 수도 있겠죠. 빠지게 된다면은 선물이 다시 또 저점 부분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선물 기준으로 481선이 343 정도에 있어요. 343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우리 시장은 지금 딱 기로점에 놓여놓고 그러면서 오늘 밤을 지금 살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오늘 장을 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을 아침부터 괜찮게 만들어 놓은 쪽은 사실 어디냐면은 금융주 쪽이에요. 금융주들이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KB금융도 3% 올랐고 또 뭐 신한지주도 2.7%.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밸류에이션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정부 쪽에서 동력이 떨어졌다 하면서 이제 빠졌지만은 좀 많이 빠졌다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배당 기대감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계속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발 매수 같은 것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종목도 반등이 나오고 요즘에 증권주, 키움증권은 상당히 좀 급한 반등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는 어쨌든 그 은행주들은 연말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가지고 뭐 배당락 전에 파셔도 되고 아니면 제 생각에는 뭐 어쨌든지 간에 KB금융 기준으로 해서 또 10만 원까지는 또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 뭐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지금은 또 살만한 때다 보입니다. 또 조선주들이 오늘 좋았죠. HJ중공업은 뭐 이제 또 호재거리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라갔고요. 뭐 한국조선해양도 계속 뭐 그 신고가 부근에서 놀고 있죠. 성광밴드 같은 종목도 뭐 오늘은 좀 빠졌지만은 추세를 그리고 있고요. 세진중공업 같은 기자재도 반등이 좀 나와서 박스권 상단에 와 있습니다. 조선주는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죠. 실적을 물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안 죽는다. 그리고 트럼프가 또 뭐 한 얘기가 있죠. 한국에 조선에 힘이 좀 필요하다. 근데 그것과 관련된 종목은 사실 하나오션인데요. 하나오션이 요즘에 그 조금 조정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다 반등이 좀 나오겠죠. 저 트럼프가 취임한다 그러면은 또 이제 또 한 번 또 뉴스가 나올 만하기 때문에 조선주 쪽은 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가 오늘 또 아침부터 좋았습니다. 은행주, 금융주와 함께 좋았던 쪽이 자동차고요. 현대차도 오늘 4.8%, 기아 6%가 올랐고요. 현대모비스도 5% 올랐습니다. 오늘 이제 자동차 쪽이 좋았던 거는 뭐 이제 그 뉴스도 나왔고 뭐 아무래도 이제 회장 쪽에서 연말에 최대 생산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뉴스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많이 빠져 있다는 거. 그런데 지금 뭐 인도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을 개척을 하고 있고 또 미국 쪽에서 점유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 올해 실적이 좋았던 거 이런 거 따지면 사실 지금 자동차 쪽은 굉장히 이렇게 빠질 만한 종목이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 낙폭과대 구간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기아도 올랐습니다. 뭐 현대모비스도 뭐 올랐고 했는데 또 우려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뭐 특히 이제 제일 큰 게 미국 쪽에 이제 트럼프 관세 부분이죠.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뭐 자동차 수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물론 뭐 이제 미국 쪽에 공장이 있고 또 짓고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만 생산이 되는 차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관세가 매겨질 경우에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이제 증권사들은 뭐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을 방어를 해주느라고 그래도 10조 이상은 한다 영업이익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가 그 10조 이상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이익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죠. 15조 하던 회사가 뭐 12조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우려감도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쪽은 일단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관세 부과가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한번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흔들림을 이용해서 본격 매수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재료 노출성으로 또 좀 더 움직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은 지금 매수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좀 비중을 줄이시고요. 그리고 트럼프 취임과 함께 관세 노이즈가 좀 거치는 구간을 지나가 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격 매수는 조금 기다리자는 거고요. 자율주행 쪽에 또 오늘 올랐습니다. SOS랩 뭐 라이다 때문에 올랐고요. 텔레칩스도 오늘 많이 오르더라고요. 또 현대오토에버 같은 종목도 올랐고 또 뭐 피런티어 오늘은 좀 빠지긴 했지만 지금 뭐 박스권 상단에서 계속 놀고 있죠. 그 자율주행 쪽도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이번에 앨런 머스크가 내놓은 FSD, 테슬라에서 내놓은 FSD가 새로운 버전이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전 버전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상당히 그 자동화 기능 또 센싱 기능 같은 것들이 향상이 돼 있고,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뭐냐면은 그 이번에 나온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지금 라이다를 안 써요. 안 쓰고 카메라만으로 하는데도 센싱이 굉장히 정밀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어쨌든 앨런 머스크가 들어가가지고 이쪽에 이제 정부 쪽에서의 규제 같은 것들도 완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시장이 지금 열릴 거라는 기대감이 생각보다 빠르게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계속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 쪽에는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고, 저는 퓨런티어를 자율주행 쪽에서는 제일 뭐 좋게 보고요. 그 다음에 2순위로는 현대오토에버를 봅니다. 물론 뭐 이제 시세는 SOS랩 같은 종목이 더 세지만은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퓨런티어가 아무래도 자율주행의 센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회사의 동력이 될 걸로 보이고, 현대오토에버는 아무래도 현대차 쪽에 실제로 자율주행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그쪽과 물려가지고 시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쪽은 어쨌든 눌릴 때마다 들어가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는 어쩌면 내년도에 시세가 한참 날 수도 있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반도체, 요즘 반도체가 심상치 않죠. 삼성전자만 일단 본다면은 이번에 12월 3일이 어디냐면요. 이게 12월 3일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12월 3일 이후로 시장이 많이 빠질 때 삼성전자는 안 빠졌어요. 오히려 옆으로 그냥 횡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저점을 안 깨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이듯이 요즘에 횡보를 해주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정말 오랜만에 들어온 거죠. 11월 26일 날 들어오고 나서 거의 뭐 한 달 만에 지금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왔고, 11월 26일 날 들어온 것도 그 전에 보면은 한참 전에 들어왔다가 뜨문뜨문 지금 들어왔는데 오늘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는 바닥을 좀 그리고 있는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 뭐 다시 뭐 5만 원 이하로 빠진다 이런 거는 뭐 그럴 만한 일은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뭐 SK하이닉스도 상당히 큰 반등이 나오고 있고, 테크윈 같은 종목 오늘 뭐 9%, 원익 IPS 같은 큰 종목도 이제 기존의 클래시컬한 이제 종목이죠. 3% 또 상승이 나왔고, 가온칩스 같은 이제 팹리스 업체들도 상당히 이제 탄력 있게 반등이 나오고, 필옵틱스는 뭐 제가 이 3인방 필옵틱스, YC, 네오셈은 제가 3인방이라고 그랬죠. 필옵틱스는 지금 뭐 브로드컴 바람도 타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YC나 네오셈도 계속 봐두세요. 이수페타시스도 이제는 뭐 유증 이슈가 좀 거치면서 바닥을 잡고 있는 분위기니까 좀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반도체 쪽은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반도체가 사실 그 올해 초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SK 하이닉스 뭐 올해 초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만큼 올랐어요. 그러니까 14만 원 부근에 시작을 해가지고 24만 원까지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때만 해도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반도체 AI 때문에 이제는 뭐 무슨 다시 또 이제 업황 뭐 살아난다 이러면서 올랐는데, 갑자기 어떤 순간에 또 업황 뭐 고점 쳤다 그러면서 빠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이제는 1년 미만으로 지금 사이클이 좀 이제 뭔가 좀 접어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그렇다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내년도 하반기면은 또 반도체 사이클 업황이 또 상승 사이클을 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사이클 자체가 이제는 시대 변화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지금 빨라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반도체 쪽이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삼성전자는 지금 바닥 잡았고 소부장들은 탄력 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뭐 제가 계속해가지고 이제 모아가자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도 내년도 상반기에 오히려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쪽도 계속적으로 모아가기 의견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도 오늘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빠졌는데 이번에 흔들림에 비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냥 박스권이죠. 시장 흔들렸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견조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종목들, 삼성 SDI도 오늘 뭐 반등이 좀 나왔고요. 삼성 SDI도 이번에 흔들린 거에 비하면은 시장 흔들린 거에 비하면 상당히 얌전하게 흔들렸다. 에코프로비엠이 좀 저점을 깼기 때문에 조금 뭐 아쉽긴 한데, 근데 이쪽에는 또 이제 그 거래소 이전 또 이슈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수급이 좀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장비 쪽에 오늘 윤성 FNC라든가 PNT 다 올라왔고요. 뭐 DNT 같은 종목 바닥 그리는 움직임이죠. 노칭 쪽에. 또 음극재 쪽에도 뭔가 좀 바닥을 좀 그리려는 느낌들, 또 세비캠도 지금 그렇고 2차전지도 지금 바닥을 좀 그리는 흐름들을 다들 이제 유력한 종목들이 띄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뭐 계속해가지고 지금은 모아갈 구간. 제가 2차전지는 내년에 상반기 때 전기차 업황이 바닥을 치고 하반기 때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의견은 계속해가지고 제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을 한 이후에 IRA 보조금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하겠죠. 그것도 굉장히 발빠르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오히려 2차전지 쪽은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지금 중국의 2차전지를 지금 규제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국내 2차전지 업체한테는 호재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모아가기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좋았지만은 오늘 밤에 이제 FMC가 이제 어떻게 끝나냐가 이제 중요하고요. FMC 이후에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별 흔들림 없이 상승을 한다든지 또는 뭐 옆으로 흐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은 우리 시장은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은 연말까지는 큰 이슈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큰 이슈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은 코스피는 뭐 그 한 2560 정도 481선이 있는 요 정도까지는 전진을 해주지 않을까. 예, 성에는 안 쳐죠. 우리 성에는 물론 안 차지만은 일단 여기까지 반등이 나온 이후에 또다시 이제 아마 눈치 보기를 또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연말에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종목별로는 또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쪽들이 또 있을 겁니다. 반대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된다. 오늘 만약에 이제 이 FMC 이슈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시장도 빠질 텐데 그래도 매수 기회가 되겠죠.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이제 빠지면은 뭔가 좀 매수를 하겠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그 스탠스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빠지면 또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뭐 좀 하루 이틀은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는 매수 기회를 볼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트럼프 취임이 다음 달 20 며칠 날 있죠. 27일인가요? 그때 있는데 그때까지 또 트럼프 트레이딩이 또 이제 진행이 아마 될 겁니다. 트레이딩 종목을 찾으시려면은 그런 쪽에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든가 또 오늘은 안 움직였지만 그 로봇주들도 지금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 요즘 뜸하죠. 근데 이거 또 나오겠죠. 또 이제 뭐 대북 관련해 가지고도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자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대북 관련주들도 한번 또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인프라 쪽,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요즘에 그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LS 일렉트릭 엄청나게 외국인들 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좀 보시고요. 또 이거는 뭐 트럼프 트레이딩은 아니지만은 이런 출산 테마들도 질 테마는 아니에요. 지금 조기 대선은 거의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는 또 반등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뭐 모아갈 종목들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반도체 모아가기 또 2차전지 쪽에도 계속 모아가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연말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이 어쨌든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이제 기로점이 될 것 같고요. 내일 시장의
미국 시장의 반응을 보시면서 전략대로 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